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단층 기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고려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탑은 그 단층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층수는 지금 현재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9층으로도 되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비율상으로 과연 9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런 관계도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특징을 한번 고려 전기 때의 그 석탑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석탑들 그 특징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단부를 보게 되면 지대석이 장대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돌을 가지고 지대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그 위에 그 기단부가 보이는데, 보통 기단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면석을 사용하면 여러 돌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로 도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 우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중앙에 탱주가 하나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즉 여기 기단부에는 탱주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탑신부를 보시면 1층, 2층에 보시면 1층에는 그 문비형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감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을 보시면 탱주가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옆면에 보시면 지금 정면에는 감실이 되어 있지만 다른 면에 1층 탑신에는 탱주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의 특징은 1층과 2층에 면석에 탱주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급 그 옥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석을 보게 되면 낙수면이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는 경사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살짝 반전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청급 받침은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옥계석을 보면서 또 하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서리 부분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옆면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타공이 달렸던 곳에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하나 보이는 게 있죠. 풍탁을 달았던 곳에 보면 연화문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화문 조성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탑신 부분의 하나의 특징은 고려시대 때의 그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 옥계석 부분이 지붕 부분이 급경사를 이루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그 옥계석 끝부분에 풍타공에 있는 그 연화문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 그리고 그 1층 탑신에는 문비형이 형성이 되면서 감실형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쭉 올라가서 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끝에 상륜부 부분에 보면 찰주가 남아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는 7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단, 탑시, 상륜부 부분을 보면서 찰주까지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설명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옛날 지금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옛날 모습을 좀 다른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탑이 어떻게 조성이 현장에 있었는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도는 잘 모르는데 현직에 있을 때 여기가 상당히 낮았어요. 낮아가지고 기단이 다 묻히고 요거 상주만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도로를 높였거든요. 높이 이거 더 낮아진 거라 제가 조그마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현진 높이를 이제 들어 올린다 했는데 파벌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단이 새로. 예, 무게를 봐가지고 한 반 정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기단까지 묻혀 있었습니다. 저기 지금 뭐고 밑에 묻혔던 표 저게 묻혔던 저. 아니야, 이거지. 저 위에까지. 그렇죠. 저 위에 그 감실 있지요. 예. 감실 밑에 저것이 이제 지대석으로 생각한 거야. 아, 그 설계가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래 이제 옮긴다고 하다 보니 이 밑에가 더 나왔어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탑은 그 높이는 한 10.4m로 이렇게 되고요. 탑의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옛날에 그 동방사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 동방사. 예. 그래서 지금 뭐 동방사트에 남아 있는 이 탑의 높이는 한 10.4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 탑이 있던 이 절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탑이 조성이 되는 것을 보면 그 풍수 지리설에 의해서 탑이 조성이 됐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 탑이 있는 이 지세가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성주 요 땅 요 집 탑 주변의 형태가. 그래서 그 동남으로는 성산이 있고요. 서쪽에는 봉두산이 있고 북쪽은 다람쥐제가 둘러져 쌓여 있는데 동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냇물이 성주읍을 돌아가 동쪽으로 빠지는 그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냇물이 빠지는 길목에 칠청탑을 세워서 성주의 기운이 그 밖으로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이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풍수 지리설에 의해서 이 탑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기탑이라고 합니다. 예, 지기 땅지자에 그 기운 기자를 써서 지기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만들고 난 후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정도 큰 규모의 석탑을 세웠다는 것은 고려 시대 때 대규모의 큰 사찰이 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풍수 지리를 봤을 때 동쪽으로 물이 빠지는 것을 이 탑이 잘 막아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후대에 이렇게 같이 연관을 씌워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다른 이 탑에 대해서 아니면 요 주변에 대해서 개인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사 찰주는 사실상 신문왕 때 저기 해가 지금까지도 해프이 그만 바라봐도 저건데 저 찰주도 사실상 그 비바람에 이만큼 오랜 세월 견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저 관계는 혹시 그 금속 그 관계는 새를 보면은 두드려가 만드는 게 단조입니다. 단조. 두드려가 만드는 게 단조고 그냥 소위 선철 그래 가지고 공장에서 뽑는 거 있어요. 그게 더 오래 가는 거예요. 단조보다. 네, 단조보다 더 오래. 그 찌르기 얇은 거는 단조가 되는데 저기 오래 가는데 가문사를 해보니까 한 손톱만큼 이렇게 푹푹 파였어요. 그 소위 얘가 그 부식이 돼가. 그런데 그러면서 파이면서 그 세월에 검게 피막이 되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은 우리와 가마솥에 검은 엄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검정 해가지고 칠하잖아요. 그게 소위 코팅이에요, 코팅. 그런 식으로 자연적인 코팅이 돼가지고 부식이 거의 막아지고 있어요. 저것도 아마 그렇게 알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좀 여쭤봐도 되겠어요? 예. 저 찰주가 꽂혀 있는데 예. 저희 어디 깊이에 대체로 보면요, 있어요? 한 저기 맨 위에 예. 어깨석이라 그러는데 지붕처럼 생긴 거. 어깨석 밑에 탑신 있잖아요, 탑신. 어깨석 밑에는 탑신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저 정도 깊이. 예, 상륜을 잡기 위한 거지. 이게 뭐 중심을 여기 그 쇠를 쇠꼬재를 꼽아가지고 이 탑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은 아니고 위에 열에 보면은 상륜의 부재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걸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합니다. 깊이는 지금 7층 탑신 정도밖에 깊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선생님 거기 석가탑에 보면 음. 이렇게 상륜부가 꽂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찰주가 중심에 있고 그 돌을 다 이렇게 예, 우리 뭐 꽂듯이 예, 이렇게 다 꼽아, 꽂은 거예요. 예. 그래 꽂았어. 네, 개인 생각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뭐냐면, 지금 현재는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9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제 찰주 부분에 그 제일 위에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상륜 부분의 제일 아래쪽에 노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기 보게 되면 찰주가 꽂혀 있는 부분을 보면 탑신부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양쪽에 우주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청이 맞으면 저기가 탑신이고 그 찰주가 있는 거는 9층까지 찰주가 꽂혀 있고, 그러면 찰주는 또 좀 더 길어야만 상륜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에 뭐 찰주가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위에 상륜 부분 7층 이후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7층 또는 9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륜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반 위에 상륜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보편적인데, 밀양 표충사에 가면 저것처럼 되어 있어요. 상륜 자체가 그 한 층처럼 이 지붕처럼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륜이 일률적이 나와 또 특수한 데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십시오. 네, 뭐 우리 문화재를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예외라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도 하나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그 사리공원 위치는 그 목탑 같은 경우에는 그 지궁이라고 해서 땅에 많이 조성이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석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시대 석탑 같은 경우에는 가문사지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사리 장엄구를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 중반대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2층 탑신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세기 중엽 이후에 오게 되면 대부분 이 사례함이 1층 탑신에 모시게 돼요. 그리고 그 형태가 1층 탑신이 대체적으로 계속 쭉 이어져 오면서 그 고려 시대 때 오게 되면 1층 탑신을 금당석으로도 얘기합니다. 금당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금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8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1층 탑신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장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비형도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천왕상의 모습도 조각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층 탑신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 사리함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리장엄구를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탑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땅 아래쪽으로 내려오지만, 석탑 같은 경우는 3층에서 2층,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으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